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노가다 주가다입니다. 오늘은 2020년 화려하게 나스닥에 상장되었지만 현재는 떡락한 주식 4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 매수하시라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각 기업들이 가진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섹터 기업들은 마이너스 금리 상황 속에서 상장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하였습니다. 성장주 재무적인 특징은 현재 매출이 거의 없거나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이 대부분인데요. 이들은 현금 창출 시점을 가치주 대비해서 먼 시점 이후에 벌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은 금리 하락 시에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성장주들은 조정을 받았고 다시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장주는 아직 비즈니스 모델만 있거나 매출이 있어도 큰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가 길지 않아 작은 이슈에도 큰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화려하게 나스닥에 상장되었지만 현재 떡락한 주식 4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종목들이 현재 가격까지 떨어지게 된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용한 투자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카누입니다. 2019년 4월 16일 HCAC 스펙 종목으로 20년 12월 22일 스펙 합병으로 나스닥 상장되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전기자동차인 카누는 모든 관리비가 포함된 차량 월구독 서비스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이슈가 된 회사입니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은 파워트레인, 배터리, 전기 아키텍처가 통합되어 평평한 보드 위에 차체를 올려 다양한 차량 디자인이 가능하며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현대차와 2020년 2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카누 CEO는 BMW 엔지니어로 30년 경력을 가진 업계 베테랑입니다. CTO 또한 GM 등 자동차 업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주요 기술자들도 테슬라, 포르쉐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펙 당일 20년 12월 22일 최고가 24.9달러를 찍고 계속된 악재로 8.28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누의 악재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잇따른 임원진들의 퇴사 소식입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C레벨 임원들의 각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략 담당 최고 책임자 CFO가 퇴사를 하였고 20년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CEO 모습이 보이질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와의 협업 종료입니다. 작년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카누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3월 말 현대차와의 협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카누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장중 종가 마이너스 21%로 폭락, 주가는 10불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주요 핵심 비즈니스의 변화입니다. 카누 이사회장 토니 아킬라는 카누 엔지니어링 사업의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차량을 직접 생산하는 단계까지 회사의 주요 매출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분야였고 엔지니어링 분야로 애플과 협업이 기대됐었기에 투자자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구독 서비스 사업 축소를 발표했는데요. 최초 투자 설명 자료에는 카누는 구독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던 메인 서비스였던 만큼 구독 서비스 사업 축소 발표는 시장 참여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누는 전기 배달밴, 픽업 트럭 등을 개발, 생산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생산 계획으로 2022년 1만 대, 24년 6만 대, 26년 15만 대로 내년까지 불분명한 계획들만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루미나 테크놀로지입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는 2020년 스펙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천재 오스틴 러셀 CEO가 이끄는 자동차 자율주행에 눈이 되는 라이다 생산업체입니다. 오스틴 러셀은 루미나 상장으로 25살 최연소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스틴 러셀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냈는데요. 1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주지 않자 닌텐도 게임기를 분해해 와이파이 전화기를 만들고 광학,
홀로그램 분야에 대한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백먼 레이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 스탠포드 물리학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이 운영하는 틸플로우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대학교를 자퇴하고 루미나를 창업하였습니다. 피터 틸의 초기 투자에 이어 볼보, 다임러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투자를 성공시켰습니다. 승용차 파트너사로는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포드, BMW 등과 트럭 파트너사 볼보, 다임러가 있으며 로보택시 분야는 도요타, 엔비디아, 우버, 인텔 등과 협력 중입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의 라이다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한 대에 $500에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글 웨이모가 대규모 양산으로 이루어낸 가격이 $7,500에 비한다면 시장의 충격적인 수준이죠. 현재 $13억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5년까지 $100억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미나를 탑재한 첫 차량은 2020년 볼보에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의 리스크로는 라이다 시장 내 경쟁입니다. 모비라이, 벨로다인, 이노비즈 등 라이다 시장 내에 쟁쟁한 경쟁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카메라 시스템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짜로 줘도 안 쓴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라면 라이다 산업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항홀딩스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자율항공기 기술 플랫폼 기업인데요. 2014년 설립된 이항은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승객용 자율주행 드론 시제품을 발표, 20년 완전 자율비행 장치 AAV 기술 플랫폼을 시연, 11월 국내에서 열린 드론 택시 시범 사업의 설명회에서 80km 살포대를 싣고 시험 비행을 선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드론 분야는 과밀화된 도시교통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현재 현대차도 UAM을 개발 중입니다. 항공 드론은 승객 배송, 농업,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최근 울프팩에서 기술 조작, 위장 계약, 허술한 공장 내부 모습 등을 담은 공매도 리포트가 발행되면서 $123에서 $46.3, 하루 만에 주가가 60% 하락하였습니다. 이항홀딩스의 리스크는 첫 번째, 최근 발표된 공매도 리포트의 사실 여부 확인입니다. 생산을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이항시설을 방문한 공매도 회사 관계자는 3군데 중 2군데는 확인이 되지 않고 본사를 방문한 결과 작업장은 비어 있었으며 T모터 생산품을 조립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드론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공장과 비교하면 경악할 만한 공장 내부 환경과 공장 어디에도 드론 완성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한 것과는 달리 허가받은 것은 시험 운행 부분에 불과하며 영문 자료에는 중국 상업용 허가를 받았다고 표기하고 중문 자료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상업용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 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허위 매출입니다. 이항홀딩스의 자료에 따르면 5천억에 달하는 UAV 구매 계약을 맺은 쿤샹은 계약일 9일 전 설립된 기업이며 쿤샹 회사 주소를 찾아가 본 결과 회사와는 관계없는 호텔이거나 11층 건물에 13층으로 적어놓는 등 실체가 없는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 리스크입니다. 최근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피해를 보셨을 텐데요. 루이싱커피, 중국 3대 통신사 등이 연달아 상장 폐지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며 미중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리오토입니다. 니오, 샤오펑, 리오토, 중국 차세대 전기차 3인방 중 하나입니다. 2015년 설립되어 베이징에 본사를 둔 리오토는 20년 7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전 진행된 펀딩에서 중국판 배달의 민족 메이투안 디엠핑, 틱톡모에서 바이트댄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현재 메이투안 그룹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기업입니다. 2019년 4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리쌍원을 예약 판매 개시하였고 작년 26,000대 누적 판매를 기록하여 전기차 SUV 분야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EREV 리쌍원은 평소에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솔린 엔진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여 최대 주행 거리를 800km까지 늘린 자동차입니다.
아직까지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부족 시에 운전자가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인 것이 중국 전기차 시장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충칭 리판 자동차를 인수하여 연간 10만 대 양산 규모를 갖추고 있어 향후 중국 내 전기차 수요 확대에 맞춰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15불로 시작한 주가는 47.7달러를 최고점으로 현재는 19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리오토가 가진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으로 일반 전기차 배터리 충전 속도와 배터리 용량이 향상되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늘어난다면 현재 EREV 시스템을 가진 리오토 자동차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솔린과 함께 연료로 쓰고 있는 리오토 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사라진다면 현재 순수 전기차인 경쟁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리오토가 가진 두 번째 리스크는 이항홀딩스가 가진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중국 리스크입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이어진 중국 규제는 현재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고 중국 기업 리스크는 커져갈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0년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현재 가격이 많이 하락한 종목 4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성장주 투자가 힘든 점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도 어렵다는 점과 사업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새로운 리스크가 발견되면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성장주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현재 기업이 가진 리스크를 해결해 나가면서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간다면 시장 수익률보다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18년까지만 해도 테슬라는 15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상장 폐지를 검토 중인 투기 등급인 CCC를 받은 기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